택시 기사나 또는 이제 택배 기사들은 성범죄 취업 제한으로 그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100% 가까이 취업 제한이 나옵니다. 근데 배달 기사는 배달 기사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오늘은 성범죄 취업 제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배달 기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 형사팀 대표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9월 말 그 온라인 사이트 보배드림에서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배달하시는 분의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고 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논란은 이제 어떻게 성범죄자가 배달 일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었는데, 택시 기사나 또는 이제 택배 기사들은 성범죄 취업 제한으로 그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배달 기사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으로 배달 기사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배달 기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화나고 놀란 것이었죠. 왜냐면 그게 이제 집에서 혼자 음식을 시켜 먹는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렇게 전자발찌를 찬 분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린다면, 그리고 우리 집 주소를 알게 된다면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컸을 겁니다. 오늘은 성범죄 취업 제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배달 기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부수 처분이 있는데, 그 부수 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DNA 채취, 전자발찌 착용, 그리고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가해자, 어떤 피고인 분들은 구속이 나오고 실형이 나오는 것보다 그 부수 처분을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처벌이 무겁다라는 것은 형량도 무겁지만 다른 범죄에는 없는 이런 부수 처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수 처분 중에서 취업 제한은 직종부터 보면 학교나 학원, 청소년 대상 시설, 그리고 의료, 경비, 그리고 체육 및 공공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업, 그리고 택배업도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이죠. 취업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인데 사실 이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이 10년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법 개정도 되고 실무 관행도 사안에 따라서,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재범 가능성에 따라서 취업 제한 기간을 7년, 5년, 3년 이렇게 이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의 근거 규정인 이제 아청법을 보면 취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서 취업 제한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업 제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취업 제한이 나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만 취업 제한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일단 취업 제한 대상 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 업종과 관련하여 성범죄를 한 경우에는 100% 가까이 취업 제한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를 추행을 했다라거나,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을 추행했다라거나, 태권도 학원의 사범이 거기 나온 수강생을 추행했다라거나 한다라면 그때는 취업 제한이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면제는 어느 경우에 가능하냐? 취업 제한 대상 직종이 아닌 분이 취업 제한 대상 직종과 전혀 무관한 사안에서 성범죄를 했고 그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도 어느 정도 되었고 재범 가능성도 좀 없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취업 제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의사가 아닌 의대생이 촬영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검찰 단계에서 벌금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약식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 약식 명령에는 취업 제한이 붙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정치재판 청구를 해서 형량이나 그런 거는 다 본인이 이제 감수를 하는 건데 취업 제한만큼은 좀 면제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정치재판 청구를 해서 아직 의사가 아니고 이제 의대생 신분이고 나이도 어리고 전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촬영 건수도 매우 적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서 취업 제한이 면제가 나온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취업 제한 면제는 상당히 예외적인 처분입니다. 그럼 이제 배달 기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시 기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그리고 택배 기사는 화물 운송 사업법에서 성범죄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 기사는 어떤 신고를 한다라거나 허가를 받는 그런 이제 면허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규제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배달 기사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배달 기사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여론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배달 기사에 대해서도 이제 취업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한다라는 말도 나왔죠. 그래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이츠를 보면 단 한 번 또는 두세 번 정도의 그 단기 알바식으로 배달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등록을 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배달 기사에 대해서 취업 제한을 한다라면은 쿠팡에서 그분들 정가 조회를 다 해야 돼요. 그런 게 다 이제 비용이고 아주 엄청난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배달 기사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배달비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쿠팡 자체도 직원을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쨌든 그 쿠팡이츠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배달비 인상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배달 기사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는 여성분들은 지금은 좀 많이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불안함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